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아침에 점심 저녁에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혜려운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쉬운 건강법, 간단한 건강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밥에 우리가 항암 식품을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암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사멸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어떤 세포가 있냐 하면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 중에 0.5%면 한 1,500개에서 한 2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생성하고 사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하루에 1,500억 개의 또는 2천억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사실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불량품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죠. 그건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되고 하는 과정에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이제 암이 발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혈액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면역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 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또 혈액 속에 임파구도 있고 또는 백혈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암이 발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암은 왜 발병이 되느냐, 암 환자가. 우리가 좋은 제품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뭐냐 하면, 원료가 바로 우리 혈액이에요, 혈액. 사실 혈액 속에는 우리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영양 물질도 들어있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청소하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깨끗한 혈액, 깨끗한 피를 사실은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은 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재생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굉장히 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의 피가 탁해지면 그 의혈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몸속에 만들어진 탁한 피죠. 그 의혈을 없애주도록 하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가 생성이 될 때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몸의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이 깨끗한 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식품이 항암식품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산화식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식품. 이 항산화식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라는 걸 내놓죠.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태워서 운전을 하면 뒤에 메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로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몸의 찌꺼기거든요. 피를 탁하게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항산화식품을 가지고 밥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그런 항산화식품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드시는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들은 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채소가 되든 과일이 되든 또 열매가 되든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토라는 게 식물을 얘기해요. 케미칼이라는 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 같은 당도 만들죠. 탄수화물 또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만들어요. 땅 속에 질소의 성분을 받아서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속에 단백질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 같은 씨 종자들은 다 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식물은 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그런 1차 대사 산물이 되고요. 2차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사실은 태양의 이런 자외선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는 굉장히 해가 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은 세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균도 많고 해충도 많고 곤충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보면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영양분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은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파이토케미칼에도 몇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페놀. 예,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제가 우선 강황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첫 번째로 강추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녹차.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그런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루베리라든지 또 가지, 이 가지와 또 이 블루베리 같은 자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좋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의 어떤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토마토 슈퍼푸드인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당근도 슈퍼푸드입니다.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유황산화물이 있어요. 뭐 마늘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유황산화물의 어떤 파이토케미칼인데 여기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위에도 뭐 기타로 우리가 콩에는 사포닌 같은 게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버섯, 상황버섯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더 추가를 드리면 이 미나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항염증, 피를 맑게 한다 이게 알려져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나리는 어디에 자라요? 굉장히 지저분한 데서 자라거든요. 사실은 세균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 감염되지 않고 섞지 않고 살아나려면 굉장히 강력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야 되고 분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산화 물질로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왜냐면 밥은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밥은 흰밥 있고 현미밥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현미를 좀 섞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쌀에도 그 쌀겨에 굉장히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흰쌀 한 100g에 현미 한 30g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소화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미밥을 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밥을 할 때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주 현미밥이 되겠죠,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현미는 쌀겨만 제거한 거고 쌀룬, 신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이제 다 분해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최대한 우리가 섭취하자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어주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특히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이 한 17%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사실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강황밥입니다. 이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암 연구를 하고 암 치료에 석학이 우리 한국인이 계세요. 이제 하셨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 강황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 사람을 보면 카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강물에서 소도 목욕도 하고 그물로 그냥 먹기도 하고 자기들도 같이 목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카레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연구 논문 결과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 카레 커큐민에 대한 효과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녹차밥입니다. 녹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분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카테킨도 굉장히 좋은 폴리페놀의 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어요.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불면증 환자, 특히 이제 여성들의 4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폴리페놀도 들어있지만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페인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 때든지 저녁에 녹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또 녹차밥을 해 먹게 되면 이 몸의 어떤 에너지를 각성시키고 뇌세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생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녹차밥을 아침에 드시면 몸을 굉장히 사실은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 카페인의 각성과 함께 우리 몸이 같이 이제 깨어나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탈 수가 있고요. 또 내 평소에 몸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침, 점심까지 녹차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카페인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보통은 이제 반감기를 6시간으로 봐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예민하고 저녁에 잠도 좀 깊은 잠을 못 자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강한 밥을 해가 드시면 항산화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간 아주 건강에 암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특히 갱년기의 여성분들 또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면 오히려 밤에 훨씬 더 잠을 쉽게 잘 수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고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워밍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녁에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녹차밥, 점심, 저녁에 강한 밥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항산화 식품이 많은 이런 반찬들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관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 탁해지면 그게 이제 염증이 섞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탁해진 피를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항암제로 제거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병이 있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 첫 번째는 우리 몸에 탁한 피, 어혈이라고 그랬죠. 어혈이 있으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 탁해지면 그게 이제 염증이 섞는 거죠. 염증이 원인이 되고 또 염증이 있으면 우리 세포 속에 핵에 염색체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게 깨진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더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환경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계속 나쁜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탁해지는데 우리가 그 탁해진 피를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항암제로 제거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의 기능을 개선하는 거죠. 깨끗한 피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의 건강이 그러면 몸의 환경을 바꾸고 몸을 건강한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원리인데요. 진짜 내가 환자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뭐 좋다 너무 현혹되지 마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몸의 원리만 이해하면 건강관리 어렵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몸의 원리라는 거는 이 뭐냐. 한의학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마 허준 선생님일 겁니다. 그죠? 야, 지금 현대의학이 어떤 시대인데 속을 다 들여다보고 몸의 유전자까지 다 분석하는 시대에 400년 전에 허준 선생님을 왜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얘기하고 허준 선생님 얘기하느냐. 지금 현대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는 뭐냐면 이 질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몸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상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좀 다치거나 어디 사실은 뭐 한의원 가서 침을 좀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병원에서 뭐 소염 진통제를 먹거나 이러면 사실 한 달 내로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또는 몇 년이 가고 이러면 몸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 몸의 문제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강조한 게 뭐냐면 양생법이라는 걸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생법이 뭐냐?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기혈이라는 거예요. 기혈순환이 안 됩니다. 뭐 맥을 보고 기혈순환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혈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일상 중에도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기가 막힌다 그러죠. 또 너무 피곤하면 기진맥진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다 쓰는데 이제 기혈이라는 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가 오장육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경락을 따라서 인체에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잘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잘 경락이라는 길을 따라서 우리 머리 끝부터 눈, 코, 귀, 입에서 인체 모든 기관에 잘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들고 공급하는 어떤 생명 어떤 활동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어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세 가지예요. 생성과 순환과 이 균형.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병이 있을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과 호흡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렇지만 호흡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우리가 산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동일한 환경이고요. 이제 문제는 음식이죠. 음식과 소화 기능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심폐, 이걸 순환기라 그러거든요. 이 순환기를 통해서 일상에 움직여줘야지만 이게 경락이라는 에너지 가는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순환은 심폐순환 기능과 일상의 운동과 움직임, 여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 몸의 제일 위에 부분에 세 부위로 나누면 제일 위에 부분에 순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비위 지금 말씀드렸던 소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비뇨생식기가 있어요. 이 비뇨생식 기능과 함께 뭐가 작용을 하냐면 수면과 정신활동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잠자는 거하고 스트레스 같은 정신활동이 이 에너지 균형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인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생성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화기능과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순환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보면 늘 뭐 감기, 요즘 한절기 같으면 감기 달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비뇨생식기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호르몬의 생성 능력이나 다 틀려요.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먹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생활 환경과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오장육부의 기능에 의해서 복합적이다. 우리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제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현미가 좋다 또는 잡곡이 좋다, 그래서 현미 잡곡밥을 해가 먹으면 그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어떻죠? 우리가 몸이 아무래도 생성이 에너지가 딸리니까 팔다리가 가늘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거는 위 기능이 작은 거예요. 조금만 과식하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몸이 점점 커지고 또 나이가 들고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사실은 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팔다리는 가늘면서 나중에 이제 자꾸 배만 나오게 되는, 왜 배가 나오게 되느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나중을 위해, 차후를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또 부족해지니까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또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또 근육량도 지금 이렇게 적게 먹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위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탄수화물 중심으로 과일이나 빵이나 뭐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팔다리 가는 그런 복부 비만이 오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먹어보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는 음식은 다 좋은 휘발유인데요. 꼭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밀가루 음식입니다. 글루텐이라는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가 국내산도 있습니다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고 상당히 유통 과정 중에서 이게 또 산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위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즐겨 먹을 수가 있냐면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를 드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기, 생성이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럼 찬 걸 데워야 되잖아요. 그 데우려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위가 따뜻해야지만, 아랫배가 따뜻해야지만 위가 운동성이라든지 이게 좋은데 탄산은 다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절대 냉장고에 찬 걸 꺼내서 그냥 과일을 그냥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이 과일은 미네랄이라든지 섬유질, 항산화 그런 물질들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맞는데 절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면 안 된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냉기를 없애고 또는 구워서 먹거나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 이런 사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거든요. 붓고 자꾸 이제 비만이 잘 오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지방이 많아지는 전신 비만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일단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적게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평소에 먹던 양의 한 4분의 1만 줄여라. 하나의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겁니다. 양을 계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먹어서 별로 피곤하지 않고 문제가 안 되면 또 조금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면서 하나의 접시에 담아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3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만 환자들이요. 목표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위를 줄인다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살 빼는 걸 목표로 두는데요. 몸을 유지하고 요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크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하루 3끼를 꼭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있습니다. 비만하다고 하루에 한 번을 먹거나 또는 뭐 하루에 2번에 나눠서 먹거나 아침을 안 먹거나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요한 칼로리를 하루 3번 나눠서 먹으면 적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시간 맞춰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몸이 어떤 세포가 기능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넣어주는 게 훨씬 우리 몸에 특히 뇌세포는 가장 편안한 겁니다. 이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죠. 야행성이죠. 밤이 되면 너무 그 사람들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체질적으로 이제 비뇨생식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몸에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불이 자꾸 뜨고 성격이 급하고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음식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갱년기에 오면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을 때도 잠을 자야지 된다. 늦어도 11시 전에는 자야 된다. 우리가 잠을 자야지 호르몬이 생기거든요. 물이 생기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깊은 수면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 잠을 안 자면 소모가 되지 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 절대 자극적인 걸 먹으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맵고 짠 것.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면서 기가 뜨면서 모든 뇌세포는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데 매운 걸 먹는다든지 자극적을 먹게 되면 에너지 키가 더 위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먹는 게 좋으냐? 우리가 찬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교하면 소고기나 닭고기는 열성입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있는 사람들 돼지고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선이나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에너지 균형이 깨졌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 이 3가지만 잘 알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고민 몇 년간 이제 우리 컴퓨터공학과 교수하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카이닥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코리안 AI 닥터, 인공지능 한의사예요. KAIDOC 또는 카이닥을 쳐보면 내 몸 에너지 진단하기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20가지 정도 그냥 개인정보 없이 쭉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당신의 에너지 생성 점수는 몇 점, 에너지 균형 점수는 몇 점, 에너지 순환 점수는 몇 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중에서 당신은 지금 에너지 순환에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에 좋은 음식은 뭐고 또 피해야 될 음식은 뭐고 또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고 또는 잠도 예를 들어 에너지 순환 같은 경우는 뭐 밤 11시 전에 반드시 자라든지 이런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종합 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지금 카이닥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